4번에 보면 질문이 리을만 있거든.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험의 배열을 바꾸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문보를 끊어서 두 개로 나누어 놨다, 그치?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이거 아니고 꽃이 피네 요렇게. 그래서 묶음 세 개를 두 개로 나열했으니까 인위적으로 시호의 배열을 바꾸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12번에 1번 보면 사는, 자 1번 볼게. 시적 장애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나 포기할 수도 없는 세계라고 했거든. 일단은 시적 장애가 도달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의지가 없어서 틀렸다. 의지라고 물었는데 의지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일단은 1번 선지에 의지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기도 했고 시 자체에도 시적 장애가 도달하려고 하는 의지 없으니까 틀렸고 그 말은. 그리고 산은 대자연의 이치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산에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꽃이랑 새가 있다, 그치? 그래서 산에는 꽃이랑 새가 있는데 존재는 원래 근원적으로 고독하니까 뭔가 다른 사물들이랑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산은 함께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그래도 보자면 도달할 수는 없기는 한데 포기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건 자기가 근원적으로 고독하기 때문에 다른 뭐 꽃이나 새나 이런 거랑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같이 하고는 싶잖아. 같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는 세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요 해석이 조금 과하기는 해. 그럼 산에는 화자가 없어요. 산에는 화자가 없냐고? 산이라는 세계에서. 산이라는 세계에서 여기서 이 시에서 드러난 거? 봐봐. 요 시 자체에서는 화자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산 안에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뭐 시에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13번에 2번 보면 이거 꽃잎이여 그대라고 부르면서 비바람에 뒤설레고 가는 가냘픈 살갗 붉게 타다가는 맨 끝에 보면 화난 목숨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목숨은 목숨인데 화나다고 표현했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정서가 들어있다는 걸 봐주면 되고, 그래서 보기의 꽃은 존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애처로움이 있다? 이러면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21번 볼 거야. 이거 치오조랑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니네. 근데 뒤쪽에도 나오는데 7호조 3원고라고 되어 있거든. 7호조는 그냥 글자 수 얘기하는 거야. 7글자, 5글자. 21번에 2번 보면 아까도 했는데 3원고를 기본으로 하는 건 맞고 글자 수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7글자, 5글자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54번 에서 물었던 게 7호조거든. 그래서 7호조 같은 건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 나오는 건데 그 김소월 진달래꽃에 보면 가시는 걸음걸음 7글자지 총. 그리고 노인 그 꽃을 하면 5글자거든. 그래서 글자 수가 7개, 5개 있으면 7호조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고, 연계편 19-1을 볼게. 요거 바르지 못한 거 찾는 건데 일단 보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마음 천밤의 곰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 올려다 심었어. 동지석달 나르는 매서운 제가 그걸 알고 신용하면 비껴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 드러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시대 현실이 없어. 여기서 나의 마음속에 님이 있는데 그게 곱다라고 표현되고 있지. 눈썹이 곱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맑게 씻어가지고 내가 하늘에 옮겨서 심어놨어. 그럼 내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긍정적인 관념으로 봐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걸 좋아해가지고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새가 알고 신용하면서 비껴간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질 수 없거나 이룰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이상화된 무언가 아니면 뭐 이상화된 현실이라고 봐도 괜찮고, 근데 그거를 가질 수 없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 없으니까 틀렸고, 또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도 없어. 그래서 새가 비껴간다는 건 뭐 절대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부정적 현실 없고 적극적 의지 없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주면 돼. 그리고 이생 규정점 먼저 보자. 환상성부터 볼게. 20페이지. 환상성이랑 정기성이랑 비현실성이랑 세 개가 비슷한 말이겠지. 그래서 옹루문 보면 1월 광채 기왕하에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아있다. 허공에 있는 거, 누각이 허공에 있는 거 자체가 신기한 거지. 일단 공중에 있다는 소리니까. 배공난강이 유리기둥에 영롱하고 유리부시며 이걸 딱 봤을 때 공항이 있다. 이런 말 보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뭐 신선 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천국 이런 느낌이 든다겠지. 그래서 요걸 보고 비현실적인 요소, 환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OX 바로 하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같이 볼게. 자, 여기 원봉은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꿈에서 과거일을 보게 된다고 했고, 이 아래쪽부터 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겠지. 그래서 1번에 원봉의 꿈속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몽롱한 달빛 같은 창백색이라고 했고 꿈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일 거고,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 조성하는 거,
이제 살짝 안개가 끼고 이런 부분에서 환상성이 드러난다겠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뒤쪽에 쭉 가면 병정이 얘기하고 원봉이 내가 얘기하니까 원봉이 엄마가 등장하는 거고 아래쪽에 쭉 보면 뱃속에 든 어린 아기라는 말이 보인다겠지? 이게 바로 원봉이겠다겠지? 그래서 2번 원봉이 꿈속에서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보는 몽환적인 장면, 꿈에서 보는 장면을 통해서 환상성이 부각되고 있다. 당연히 환상적이지 꿈에서 자기 뱃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또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우리 내적 갈등, 외적 갈등 한 적 없나? 한 적 없구나. 내적 갈등은 그냥 단순히 사람 자기 안에서 뭔가 있잖아. 대비되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라고 하면 밥이랑 빵이 대비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적 갈등은 세 가지가 다시 나뉘는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고 밑에 보면 갑자기 살돌이 하라면 어떻게 하겠냐 차차 나중에 될 거야 먹고 살 도리가 없나 봐 지금 그래서 차차란 말 그만해라 언제 우리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살겠냐 아내가 막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짙어지며 저는 또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니까 눈물이 고여있어.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돈 벌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지? 그래서 멍멍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막 화나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얘기를 해. 야 돈 잘 버는 애한테 시집가지 누가 나한테 시집 오거라 그랬냐. 예술가에 자기가 예술가거든. 그러니까 예술가의 아내가 다 뭐냐 다 필요 없다. 너 돈 잘 버는 애한테 시집까지 그랬냐? 왜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그래? 라고 화를 내니까 이제 아내랑 남편이랑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뒤에 OX 합시다. 그치? 한 거 같지 않아? 한 거 같아서 물었는데 너 왜 모르길래. 이거 고기잡이 배도 생각나지? 이거 넘어갈게. 본문 바로 가자. 제목 뜻 적혀 있는데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본 이야기라고 돼 있지. 그래서 본문에서 이 내용 찾아서 이 뜻이 드러나는 부분 어디 있는지 봐주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제목의 의미가 드러나는 부분 담 너머로 아름다운 출시를 본다 라는 부분에서 제목의 의미가 드러나고 자, 아래쪽 가보면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용한 부분이 드러나 있고 얘들아 이거 내용은 다 읽어서 알지? 부모님께 인사 못 드린 지 사흘이 됐다. 3일이나 지났다. 부모님께서 문간에 기대어서 나를 기다릴 것이다. 의문 이망이야. 의문 이망. 어머니가 대문에 기대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의 사자성 아니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출시가 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인사드리러 가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비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통해서 동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이생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지 추측을 하고 있다 그치 아빠가 그래 너 좀 잘못된 짓 하고 다니지 않냐 그냥 눈치채고 있으니까 그거 싫겠지 이 부분
아버지가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략 눈치를 채고 있고 그리고 가문을 더럽히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너 가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너 이제 저기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너 거기서 농사나 짓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 이생이 뭔가 크게 저항해보지 못하고 그 이튿날 바로 울주로 보내졌다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 떠나고 있는데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쪽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최랑은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 거기서 적극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이생은 찍소리 못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 하는 걸 봤을 때 소극적이고 좀 약한 면모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 소극적, 유약한 면모.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첫 번째 이별이 드러났고 여기 첫 번째 실연이라고 되어 있고 만남과 실연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거 서술형에도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놓고 어느 부분에서 만났고 어느 부분에서 헤어졌고 첫 번째 실연이 뭔지 이런 거 잘 체크해놔야 돼. 그래서 매일 저녁 화원에서 기다렸다는 걸 봤을 때 이생이 떠난 걸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병이 났다 이거 당연히 상사병 난 거겠다 그치? 그리워서 그래서 이생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사랑, 그리움 이런 게 드러나다가 최 씨의 부모님이 딸 글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화답한 시가 이생과 최랑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 소재를 통해서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그새야 깜짝 놀라며 라고 했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부분. 이 부분은 뒤에서도 쭉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한 부분에만 적어 놓을게.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이겠지.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또 하나만 적을게. 요거를 보고 부모님이 이제 저기 이생의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설득하게 되잖아. 그래서 화답한 시가 이생과 최 씨를 다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지. 다시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하기보다는 이어주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작하게 하는 소재?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소재? 사랑의 흔적이면서 다시 이어주게 하는 소재 라고 적어놓을게. 얘를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최 씨가 왜 아픈지 알았어. 그래서 이생이 누구야? 그래서 저 이렇게 연애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한다 그치?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유연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저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버들처럼이라는 부분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고 처럼 이런 건 뒤에 쭉쭉 나오니까 여기서만 얘기하고 또 얘기 안 할게. 뒷파트 다 넘어가서 노래 있는 부분으로 갈 건데 노래 있는 부분 쭉 보면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 이제 비유를 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과거의 사건 요약적 제시 아니면
뭐 압축적 제시 이런 말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노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망 마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다, 그치? 감정을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정서의 효과적 표출. 그 다음에 홍건적 있는 부분에 가서 두 사람의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니면 이별의 매개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시련을 주는 요인이 홍건적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같이 할 수 없이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난다라는 부분이 보이지. 그래서 전쟁 중에는 이제 각자 도생, 자기가 스스로 혼자 각자 도생,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집이 전쟁통에 불타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치? 그래서 풍비박산난 모습, 풍비박산. 여기 보면 전쟁통에 불타있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시대적 배경 보여줄 수 있겠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황폐화된 모습이 여기서 보일 거고, 전쟁으로 인해서 민중의 삶이 황폐화된 모습. 이런 시대상을 엿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체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황량하고 쥐들은 찍찍대고 새들은 지적이고, 여기서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묘사하고 있다, 그치? 황폐해진 삶의 터전, 최여인 집이니까 이 터전을 묘사를 함으로써 집이 황량하고 텅 비어있고 이러면 사랑하던 사람이 살던 곳이니까 여기서 이 선생이 슬프고 참담한 심정, 이 선생의 슬프고 참담한 심정을 환기시키는 거겠지. 참담한 심정 환기, 아니면 간접적 제시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심정. 제시라고 할 수도 있고, 심정을 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을 거야. 간접적 제시라고 적을게.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지난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즐거웠는데 지금 너무 그거 꿈만 같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여름밤의 꿈, 일장춘몽. 그래서 한바탕의 봄꿈, 헛된 영화나 덧없는 것 이런 걸 얘기할 때 일장춘몽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꿈만 같았다라고 하니까 허탈감 드러날 거고 무상감도 드러날 수 있겠다, 그치? 허탈한 무상감. 인생 무상할 때 그 무상이야. 자, 이경쯤 돼요라고 하니까 그 뒤에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경이 됐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어. 달빛의 희미한 빛을 더하면 들보를 비추었다는 부분 봤을 때 달빛이 이렇게 쫙 내리지고 어둑어둑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환상성이 드러나거든.
환상적 분위기가 조성해. 환상적 분위기.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날 거니까 당연히 환상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겠지. 발소리가 뚜벅뚜벅뚜벅 들린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새로운 사건이 암시되는 부분이고, 소리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가까이 와보니까 최 씨가 죽은 거 알았는데 그래도 의심 없이 물었다는 걸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후에서 귀신이랑 계속 살아가는 거겠지. 그러면 귀신이랑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앞선다는 거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뭔가 사기분별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극적 결말이 암시돼. 옆에다가 전기소설 특징 하나만 적을게. 비현실성이 드러날 때 일단은 보통 안에는 되게 잘난 인물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제자, 가인형 인물, 제자, 가인형 인물이 등장하고 좀 멋지고 잘생기고 이런 애들, 능력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기소설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이 드러날 거고, 실적 상황, 사건.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있잖아. 우리는 문투가 아니라 한문 문어체가 나오거든. 적듯이 하는 그 문체가. 그래서 한문 문어체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한문 소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문 문어체가 많이 드러나. 근데 솔직히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뒷페이지. 당신께서 라는 부분부터 여기부터 한번 엿보신 후 라는 이 부분까지 이생교장전의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도 드러나.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담긴 구절이라고 하면 되고 사랑에 빠진 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건 제목의 의미도 드러나면서 사랑에 빠진 계기를 제시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앞쪽에 요약적 제시한 부분보다는. 그리고 여기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했으니까 하늘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부분에서 운명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정조, 지조절개 지키다가 죽은 거지. 당연히 유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선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최여인이 좀 적극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유연애까지 했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런 정조 지조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완전히 유교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짝 읽고 홀로 날아가는 세이처지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 세는 당연히 최여인을 비유하는 얘기일 거고 이거랑 연계해서 종종 나오는 게 유리왕의 황조가가 자주 나오거든. 황조가에 보면 짜겠고 아니다. 쌍쌍이 날아가는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 무슨 새가 나오는데 걔네는 쌍쌍이 가는데 나는 같이 갈 사람이